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이고요. 함께할 감시자들은 바코, 미연, 젠투, 신디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감시할 주제는 나이듦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나이에드의 5번째 파도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이걸 보자마자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번뜩이더라고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주인공은 다이애나 나이에드라는 현재 75살의 수영 선수예요. 이 선수가 60살 무렵 때 굉장히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쿠바 하바나에서 플로리다 키웨스트까지 바다 수영을 하는 거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77km. 상상이 안 가죠. 네,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50시간 이상 50시간. 네, 헤엄을 쳐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을 했을까요? 네, 이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좋았는데요. 막 제 속에 있는 어떤 열정이나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었거든요. 배우들의 연기도 진짜 좋았습니다. 젊은 배우들을 데려와서 쓴 게 아니라 나이가 실제로 있는 여배우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나 목, 팔뚝에 이런 주름을 분장 없이 보여줘서 배우는 반드시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는 편견을 깨부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여겨본 점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게 여러분 60살에 50시간 이상 수영한다는 게 아니 사실 지금 이 나이에도 1시간 네, 힘든데 1시간 달리기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나이에드가 사실 28살에 저 도전에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 꿈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60이 넘어서 다시 마음을 먹고 나서도 또 계속 실패를 해요. 분명 20대와 60대의 컨디션이나 신체 상황이 다를 텐데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감명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이듦. 네, 여러분은 나이가 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나이가 든다 이거의 의미가 좀 성숙해지는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른들한테는 배울 게 많고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거는 아는 게 많고 현명한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나이와 어떤 성숙이 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나이가 그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생각의 깊이, 능력과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통 나이 카페라 이 말에도 사실 그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땅히 어떤 나이엔 뭘 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한계 짓는 일이 어쩌면 노화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나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좀 오래 살고 그만큼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조금 더 저는 사람이 넓어져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떤 경험이나 뭔가 상황,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게 저는 나이듦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유도 생기고 어떤 것들을 대처하게 되든 네. 저도 약간 나이듦과 성숙을 좀 비례관계로 봤던 것 같은데 약간 조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나이에 대한 프레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일반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주변 어르신들 보면은 되게 자기 표현이 솔직하시고 과감 없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지금 나이에는 세상 눈치를 좀 보지만 나도 나이가 좀 들면은 약간
더 솔직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경험이 많았을 때 나오는 그 짬밥 이런 게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나이가 드는 자기 현상을 좀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나이가 더 들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빨리 30대가 됐으면 좋겠고 40대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어른 되기 싫어 이랬더니 엄마가 너 그럼 이미 어른 된 거야. 어른 되기 싫으면 이미 어른이 된 거야. 애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한창 나 더 나이 들고 싶지 않은데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 실수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관념적 나이는 20대 초반이고 그래서 난 어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실수가 늘어나는 느낌? 근데 이런 아까 신디가 말해준 대로 경험도 많아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걸 받아들이다 보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좋은 어른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게 자기 인생에 책임을 잘 지는 것과도 비슷한 말인 것 같거든요. 잘 나이 든다는 게. 좋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어떤 나이듦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꽤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사고 수준도 감퇴할 것이다. 뭐 신체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등등.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나이듦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는 것들 다 슬프네요. 너무. 저는 그 나이가 들면 제가 갖고 있던 나이듦에 대한 편견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정신은 성숙될지 몰라도 신체는 노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젊을 때가 가장 신체적으로 빛나는 시기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그 다정소감이라는 김원비 저자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어떤 파트가 이제 여자들이 축구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막 40 넘는 여성이 축구를 격렬하게 하고 근육을 계속 키워나가고 약간 이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조이가 인트로에서 했던 그 영화의 내용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1시간 수영 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수영을 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편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도 근데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신체 노화 약간 이런 거. 근데 저도 이제 SNS에서 60대 정도 되는 어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진짜 근육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 되게 근육질이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맞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가꾸고 몸을 운동으로 가꾸고 관리하기 나름이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편견을 조금 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체 나이는 저희보다 젊으실 수도 그러니까요. 그쵸.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미연이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성숙한 게 나이 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또 반대로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노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그 과학적으로 뭐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들 이야기 쉽게 못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이 든 사람, 나이듦에 대한 편견이 꼰대 이런 걸로 자리 잡게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에서 미연이랑 신디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신체적인 노화에서도 그런 편견을 깨는 경우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편견으로 나이 든 사람 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거 그거를 또 알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체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면서 이런 사고랑 마음의 근육도 좀 유연하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을 짚어준 것 같아요. 뭔가
뭐 사회생활이나 뭐 사회에서 어른들을 볼 때 막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뭐고 막 요즘 유행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뭔가 젊은 세대로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뭔가 더 친근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취향도 그만큼 올드할 것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트로트를 좋아할 것이다. 이런 거. 근데 그래서 이런 나이와 취향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 경험해본 걸로 취향과 세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는 트로트 안 좋아하고 잔나비 좋아하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되게 한식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절밥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수제버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음식 취향, 음악 취향 이런 거는 저는 나이랑 관계가 없는데 다들 관계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하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약간 처음에 얘기했던 나이값 못한다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희 그냥 사회 일반적으로 나이에 맞는 이 취향을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취향을 가지면은 좀 나이값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대, 50대가 됐는데 여자 아이돌 노래를 엄청 막 좋아하고 따라해요. 이러면은 좀 나이값 못하고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박고가 말한 이제 취향이랑 나이에 관계가 없다는 말에 동감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좋겠거든요. 맞아. 그런 거에 막 갇혀서 살면 너무 좀 삶이 덜 다채로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글도 봤어요. SNS에서 이제 뭐 자기 엄마가 어떤 아이돌의 팬이면은 콘서트도 가고 싶고 음악 방송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곳에 가기가 너무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제약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임영웅 가수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대절 버스 해서 막 어머니들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열정과 이 어떤 애정 이런 거는 진짜 나이에 비례하지 맞아요. 않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임영웅 씨가 그러면 그 나이대 분들에게 하나의 약간 작은 구멍 그쵸, 탈출구 일 수 약간 있겠네. 다른 취향을 네. 그동안 찾고 싶었는데 약간 눈치 보여서 못했다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게 네, 팬덤 문화의 중년의 팬덤. 네. 저는 진짜 그래서 임영웅이 나라다 이 말에 너무 동의하고 네, 너무 동의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이것도 약간 좀 새길로 샌 것 같은데 네. 이제 디지털 그런 기술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티켓팅 이런 건 사실 뭔가 저희 또래에 맞아요. 저희 조금 위에 그런 젊은 세대들이 또 몫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기술에 좀 익숙해지는 거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저희는 조금 기술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네. 세대인데 늙어서 이제 엄청난 지금 상상도 못하는 기술이 나왔을 때 네. 그런 거에 나도 그러니까 최대한 좀 하려는 노력이 더 맞아요. 필요해지겠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서 젠투가 말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된다.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전에 취향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물쇠 효과처럼 본인이 했던 어떤 경험이나 했던 생활 방식이나 행동에 익숙해져서 고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노인 인권 어떤 통계를 보면 청년 10명 중에 한 8, 9명이 노인과 대화가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통계를 보고 좀 섬뜩하더라고요. 분명 노인은 고집이 셀 거다 이런 편견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에 관대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제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근데 여기에 그 노인과 대화가 안 된다고 답변할 8명, 9명의 약간의 전제는 내가 노인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나도 지금은 내가 이 사회 중심으로 일하고 있지만 언제든 우리 정말 한국 사회 빨리 바뀌잖아요. 네. 언제든 바뀌어서 나도 뒤집혀서 노인 계층이 당연히 될 건데 나이 들면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청년 세대가 8명에서 9명이 저랑 대화 안 된다면 좀 마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나도 맞아요. 언제든 우리가 좀 부정적인 혐오 표현으로 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도 언제든 꼰대가 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인식하지 않고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누구나 다 늙고 우리도 이제 노인이 될 거잖아요. 되어가는 과정 네. 중에 있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좀 간과하는 좀 오만한 젊은 사람들이 일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틀딱이라는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진짜 너무 이제 노인 혐오, 막 나이듦에 대한 혐오를 너무 잘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 맞아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모두 노인이 되고 늙는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게 미래의 나를 향한 혐오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진짜 섬뜩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유독 두드러지는 배경에는 좀 정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노인, 나이든 분들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중 하나가 그 태극기 부대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치 얘기가 당연히 끼어들기 마련인데 저희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턱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이고 맞아요. 뭐 막 박정희가 나라를 구했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박정희는 독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공감이 네.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고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그 이해하는 노력은 좀 맞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8명, 9명이 대화가 안 된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뭐 제가 또 단정할 수 없긴 하지만 이해를 과연 해보려고 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 들긴 하거든요. 방금 박호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난 대화 안 돼 하고 단절하기보다는 그렇구나 하고 좀 들어주고 하는 게 저는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단절을 한다는 게 진짜 우리 한국 사회에 노인 혐오가 진짜 당연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 저희 예전에 능력주의 얘기했던 거가 생각이 나는데 왜 우리가 노인을 이렇게 혐오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이도 진짜 그냥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신체라든가 맞아. 정신적인 그런 노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무시를 하는 공감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젊음? 나이? 이게 너무 권력이 되어 있는 느낌? 정말 너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이제 부분 중에 이게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경험이 그게 다라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맞아요. 이해하려는 노력? 그치. 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좀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제가 어린 시절을 경북 지역에서 보냈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 그래서 어디 이렇게 그때 이제 뭐 총선이나 대선 이런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떤 할머니가 박정희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줬는데 그분의 딸을 당연히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분의 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 나라에 고속도로 뚫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몸으로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겠구나.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역사를 어쨌든 교과서로 배운 저희가 음. 이해하려고 그냥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마냥 욕할 순 없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렇죠. 뭐 상대의 사고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정말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글로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삶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요? 저 혹시 하나만.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통계 자체에 약간의 거부감이 드는 게 혹시 그 청년 세대 10명 중 저희가 청년 세대랑 대화한다면 10명 중 8명은 대화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위적인데? 도전적인데? 청년 세대 중에서도 맞아요. 박근혜 지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마냥 노인 세대라고 칭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러한 통계를 보면 항상 노인층과 대화가 안 통한다. 청년 세대와 안 통한다. 이렇게 세대론을 내세우는데 거기서 쏙 빠진 건 이제 중장년층 아닌가. 40, 50대. 그래서 저는 뭔가 항상 세대론에 대한 좀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통계 또 있을 거예요. 청년 세대와 말이 통하는가? 이제 안 통하겠죠. 이게 참 너무 다들 재밌다. 우리를 좀 이해해줘 하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려는 게 없는 맞아요, 부족한 맞아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대랑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이미 정해놓고 사실 프레임, 당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통계를 내놓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답정너.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통계 사실 저는 뭐 대화가 안 통한다 노인 세대랑 네네.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의 그 일면들이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답했을까? 근데 그럼 잠깐 네. 본인이 그런 통계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통계? 이거는 대화가 설문인 것 같긴 한데 설문. 근데 저는 막 질문의 전제 자체가 맞아요. 그 노인 세대와의 불소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엄청 막 고려하고 이게 앞으로 국가에 어떤 통계로 쓰일지 내가 한번 고심해서 대답을 해보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통 안 되는가?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할머니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좀 짜증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 같아도요. 맞아요. 애초에 이 설문의 질문이 약간 내포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함정이 있다. 네. 제가 가져왔긴 했지만 네. 이렇게까지 뜨거워질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죠. 네.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할머니는 좀 당신이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크신 분이시거든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열등감 같은 게 큰 분이세요. 근데 저희 할머니 진짜 똑똑하시거든요. 맨날 뉴스 틀어놓고 저는 뉴스 보기 힘들어서 그냥 웹툰 보거나 컨텐츠 보는데 맨날 뉴스 튼 상태로 윤석열이 어쩌고 한동훈이 저쩌고 하세요. 기억력도 엄청 뛰어나시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쿨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뭐랄까 아까 그 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과서로 배웠지만 그들은 삶으로 배운 분들이잖아요. 저희랑 같은 교육 환경을 영위했다면 저는 솔직히 저보다도 잘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랑 굉장히 친한데 할머니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못해. 그러니까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지식이랑 지혜는 다르잖아요. 저 할머니 보면서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런 노인을 향한 이런 혐오나 차별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쉬운 방법으로는 좀 알려주고 친절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나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가면 메뉴 다 영어로 된 곳들 있잖아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이런 아날로그랑 공존할 수 있게 사람이 응대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키오스크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알려주고 또 이제 메뉴판 같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는 그런 좀 사소한 노력들로도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게 좀 키오스크, 식당에 키오스크 있는 곳들 가면은 이거 안 된다고 왜 사람 없냐고 화내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물론 그분들의 행동이 옳다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안 되니까 난 모르고 이제 본인에 대한 좀 그런 난 모른다 그런 자괴감까지 가서 좀 그게 화로 분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네요. 그래서 좀 알려주고 친절하게 하는 그런 공존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요. 약간 그런 키오스크를 어떤 뭔가 과도기 없이 냅다 도입해버린 것 자체도 맞아. 그냥 노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생긴 과오라고 보는데요. 저는 노인 혐오도 뭐 어린이랑 장애인이랑 전부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혐오가 너무 쉬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는 우리의 과거였고 노인은 우리의 미래고 장애인은 미래가 될지도 모르고 사실 장애인이 우리와 그렇게 다른 구분짓는 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단순히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혐오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그냥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집단과 내집단을 가르는 선을 좀 이렇게 슬슬 지워보려는 노력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랑 다른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공동체 속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리에 장애인이 더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함께 수업을 같이 듣고 뭔가 그런 경험들을 늘려가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바코 말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밖으로 나가려는 어떤 노력들 그거를 좀 학교에서 강제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아예 못 보고 지내온 친구들도 맞아요. 많고 네 그러니까 되게 교류가 적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난 게 우리나라가 우리 전에도 말했지만 정상의 범주가 굉장히 좁고 근데 그게 또 되게 맞아요. 정상이라고 할 수 없고 되게 하이 스탠다드의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 늙는 것 그리고 뭐 장애 누구나 우리 당장 오늘 장애 뭐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당연히 늙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롭게 대해야 되는 게 맞지 맞아요. 않나 이런 생각 진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싶은가를 생각해봤을 때 역지사지. 그쵸. 그 역지사지가 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발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인류의 범위에 끼어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아까 그 정상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무 생각이 났어요. 오히려 과거를 역행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럼 인류가 그렇게 발전해왔으면 이제 인류가 퇴보할 차례인가요? 흥망성쇠? 사이클. 근데 저 아까 키오스크 얘기해서 잠깐 생각난 게 있는데 요즘 막 그런 뭐 복지회관? 뭐 노인회관 이런 거에 키오스크 배우는 그런 클래스 이런 거 있어요. 요새 코딩도 있던데. 네네. 어르신들 대상으로. 네. 와. 저보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지원도 좀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수업도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 노화를 이제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자기 수용이라는 학술적 언어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년기에 자기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 아시죠? 그 다윈이 노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제 젊었을 때 종애기원 그걸로 굉장히 붐을 일으켰는데 노년기 연구가 그것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서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독일 작곡가 바흐는 청년기와 노년기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천재 음악가로 청년 때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 반짝인 것만은 아니지만 노년기에는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하면서 계속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 미래를 설계하시나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수용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제 하이라이트가 60대에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이라이트를 20대에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고 맞아요. 조금씩 쌓아서 좀 애매한 위치로 보일 수도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다가 60대, 70대 때 딱 하나 터트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완전 제 좋은데요? 꿈이에요. 같이? 네. 안 그래도 막 타로나 이런 거 보면 제 운이 이제 5, 60대에 트인데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때가 찐이다. 그때가 내 인생 시작이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살아갈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이제 5, 60대부터 진짜 인트로에 나온 나이에드처럼 정말 제 꿈을 찾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지금 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현실적인 이런 제약들이 있겠지만 이제 한 5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 있지 않을까. 네. 들어보니까 이 자기 수용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처음에 말한 나이에드나 방금 말해줬던 그 바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엔 노년기까지도 의미를 계속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노년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노인들이 좀 계속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얘기가 나오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될 수 있고 자기가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뭔가 소일거리라도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을 노인에게도 부여하고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이게 뭐지? 뭔가 정확한 연구는 아닌데 이제 이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을 때 되게 확 늙는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근데-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많이 보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하는 분, 예를 들어서 그 길병원 맞나요? 네네. 인천? 인천 길병원 거기 회장님 나이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한 동안이시거든요. 맞아요. 음. 물론 외적으로 어떤 뭐 돈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일을 하시니까 늙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 들었어요.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네. 맞아. 이게 사실 요즘 은둔 청년 뭐 이런 청년들도 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집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좁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내 얘기잖아. 저도 약간 얘기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뜨거운 감자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네. 따뜻한 감자인 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듦을 수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왜냐면은 그 최근에도 사고가 크게 한번 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 최근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율은 거의 10%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 운전사고율은 30%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반납을 받고 있는데 이 반납하는 비율이 한 5년째 2%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자존심의 문제도 얽혀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도 너무 적긴 하지만 뭐 얼마를 줘도 안 해. 이러는 거죠. 면허를 반납한다는 거는 뭐 나의 이동권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고 내가 그만큼 이제 나는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할 수 있는 걸 좀 빼앗기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이건 저도 내려놓기 힘들 것 같기는 저도요. 해요. 늙어서. 이것도 뭔가 다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랑도 아. 다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진짜 나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자존심이라든가 반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운전면허증 반납이라고 한다면은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서 그 어르신들이 그걸로 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충분히 이동하는데 제약이 없게 하거나 다른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전혀 제약이 없게끔 상응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게 먼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저도 최근에 이거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방금 젠투가 말해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제적이라고만 지적을 하지 이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반납을 하고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대한 편의성을 더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고 당신들 사고 많이 내니까 그만둬 라고만 하니까 반감이 더 들 것 맞아. 같네요. 그 약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얘기는 그 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얘기하면서 또 왜 운전면허를 안 반납하냐라고 하면 제가 그들이면 조금 화날 것 같거든요. 뭐 다 그러네요. 뺏어가고 하지 말라 네. 그러고. 그렇네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닌데 맞아요. 왜냐면 노인의 비중은 점점 늘어가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막 법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좀 기본권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는 좀 많이 문제적이긴 하지만 그쵸. 이게 또 살짝 샜는데 투표권 문제도 막 맞아요. 인지가 제대로 안 말이 되는 많이 그쵸. 나오잖아요. 좀 충분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맞아요.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네. 나중에 더 이야기 나눠봤으면 네, 좋겠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노후, 미래를 설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노화의 공포를 조금씩 나눠서 음미하고 싶거든요. 이게 제가 30, 40 돼서 다 쌓아놨는데 갑자기 어딘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가면 그때는 조금 놀랄 것 같아요. 제가 수용하기엔 너무 큰 공포가 확 닥칠 것 같아서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나눠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녹화하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퇴직을 자발적으로 하셔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거든요. 여성이 그래도 경제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데 엄마 괜찮겠어? 했는데 엄마 완전 날아다닐 거야. 이제 새 꿈 찾을 거야. 하셨어요. 그래서 한두 달은 좀 걱정하면서 지켜봤는데 진짜 새 꿈을 찾으시더라고요. 엄청 그 대학 등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정규 강의 말고 이제 부수적인 강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등록하셔서 사진 찍으러 다니시고 뭐 에세이 쓰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네. 거예요. 너무 멋지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근데 뭔가 이 질문을
대한 답을 고민해보면서 제가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역시 피.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긴 해요. 인생은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하는 선택들이 모여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도 하니까 뭔가 막연한 무언가를 정해놓으면 그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뭔가 실망감?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냥 막연한 거는 그냥 뭐 중년을 넘어서 할머니가 돼도 뭔가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 마음속 깨끗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그냥 길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다 주변에 그런 막연한 이상적인 소망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신디 얘기를 들으면서 제 계획은 너무 현실적이다. 좀 부러워요.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S와 N을 차이가 아니, 왜냐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냥 건강한 거. 이게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음식 주문하는 거라든지 뛰고 싶으면 뛰는 거, 그리고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거,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그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그런 좀 현실적인 것들을 그냥 작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젠투랑 살짝 비슷한데 제 꿈이 뭔가 사회적인 큰 꿈이 있고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개인적인 꿈이 전 늙어 죽는 거거든요. 젊어서 죽지 않고 늙어 죽고 싶어요. 그래서 좀 멋있는 말로 하면 제 꿈은 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계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도 잘 해야겠고 제 삶을 잘 설계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외적인 나이듦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게 많이 안 되잖아요. 흰머리가 나면 당연히 다 염색을 하고 맞아요. 주름이 생기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기미 레이저로 지우고 주름 보톡스 맞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좀 멀리 떨어져서 제 흰머리도 주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짜 너무 공감하고 그래서 특히 연예인 중에 임수정 씨나 이효리 씨가 이런 행보를 많이 보이시잖아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거고 난 자연스러운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겠다. 저는 그걸 굉장히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배우 중에 예수정 배우님 아세요? 네네. 그분은 백발로 그냥 나오시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되게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멋있게 네. 드러내는 네네네. 그런 저희의 몇십 년 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머리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나이 듦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향해가는 과정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떡국 먹었다고 생일초를 불었다고 바라는 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숫자에 대한 장벽에서 자유로워질 때 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나를 온전히 수용할 때 내가 바라는 멋진 내 모습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이 훌륭하게 나이 들어가기를 늘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구독 아직 안 눌렀다면 구독 누르고 수요일에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안녕.